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명품 시계 판매점을 급습해 수백만 달러의 금품을 강탈해 달아났던 10인조 떼강도가 범행 하루 만에 전원 검거됐습니다. 도난시계에 부착됐던 GPS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운 대형 쇼핑몰 내 명품 시계 판매점에 들이닥친 10인조 떼강도. 한 명은 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또 한 명은 안에서 권총으로 위협하는 동안 나머지 범인들은 진열대 유리를 공업용 망치로 부수고 명품 시계를 쓸어 담습니다. 400만 달러의 금품을 털고 일사불란하게 업소로 빠져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90초. 이들은 밖에 대기돼 있던 밴을 타고 달아났습니다. 줄지어서 저쪽으로 여유 있게 저쪽으로 줄지어서들 나갔어요. 한 명씩 도망간 게 아니라 단체로 줄지어서 해가지고 여기 나갔어요. 그분 퇴근하시자마자 왔어요.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지만 이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도난 시계 중에 한 점에 그 트래킹 디바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적 장치가 부착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2명을 검거를 하고 GPS 신호를 추적해 검거에 나선 지 2시간. 웨스트 코비나에서 첫 용의자 2명이 체포됐고 어제 새벽까지 자녀 일당 10명이 모두 검거됐습니다. 강탈해간 명품 시계 등 고가의 금품들은 모두 회수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들은 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10대와 20대 초반의 히스패닉으로 경찰은 이들이 갱 조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Were recruited by an individual. These individuals did not know each other. They arrived into town in the last couple of days. They practiced the operation. They were trained in the operation so that everybody had a specific job. 피해를 입은 한인 시계점은 이전에도 수차례 강도 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시큐리티 카메라와 이중문, 방탄유리 등 보안 설비를 갖췄지만 또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쇼핑몰 역시 과거 강도 피해를 경험했고 시큐리티도 있었지만 범행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행에 직접 가담한 이들 10명 외에 뒤에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역시 LA에서 경찰에 쫓기던 범죄 용의자가 권총을 들고 대항하다 총을 맞고 검거됐습니다. 검거 순간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김한주 특파원입니다. 미니밴을 몰며 1시간 넘게 경찰의 추격을 따돌린 범죄 용의자입니다. 거듭된 투항 권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Get out of the car! Get out! 경찰이 용의 차량을 몰아붙여 포위하는 데 성공했지만 저항은 오히려 거세졌습니다. 권총을 꺼내진 용의자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긴박한 대치는 용의자가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No officers were injured in the shooting. The suspect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at the hospital. 용의자는 가정폭력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경찰에게 먼저 총을 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김한주입니다. 뉴욕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 위에 대규모 철도 역사가 들어섭니다. 일일 유동인구 10만 명에 달하는 뉴욕시의 새로운 교통 허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9.11 테러 이후 14년, 그라운드 제로 위에 대규모 철도 역사가 건설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개통한 상태. The project behind us is a very special project. It's truly an icon that will be here for decades. And specifically, what you're looking at is the oculus, the cornerstone of that facility. 총 40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이 교통허브는 스페인 건축가 칼라트라바의 작품. 건물 외관은 새가 비상하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철도 노선은 뉴욕과 뉴저지를 이어주는 구심점이 되면서 하루 1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It will be the Grand Central of Lower Manhattan. It will encapsulate all the people down in Lower Manhattan, from all the way from West Street across the island of Manhattan, connect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assengers, patrons, people living here, people working here. 현재 과거의 그라운드 제로에는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롯해 5개의 빌딩이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이 허브와 함께 2개의 빌딩이 더 건설됩니다. Well, over the next year, we're going to be opening the entire facility.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요즘 동남아시아 각국이 엘니뇨 때문으로 추정되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으론 바로 지구 온난화가 지목되고 있는데요. 세계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는 소식입니다. 김영희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의 한 도로입니다. 섭씨 50도에 가까운 날씨에 아스팔트가 녹아내렸습니다. 폭염으로 숨진 사람이 2,000명을 넘었고 생활터전인 농경지가 쩍쩍 갈라졌습니다. ശക്തമായ ചൂടാണ് നമുക്കിപ്പോൾ അനുഭവപ്പെട്ടുകൊണ്ടിരിക്കുന്നത്. 1-2 വേനൽ മഴ കിട്ടിയതല്ലാതെ നമുക്ക് നല്ല മഴ കിട്ടിയിട്ടില്ല. 태국과 필리핀에 올 강우량은 예년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적도 부근의 바닷물 수온 상승 현상, 즉 엘니뇨로 인한 폭염과 가뭄으로 분석됩니다.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바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난달 바다를 포함한 지구 전체 표면의 평균 온도는 20세기 평균보다 0.87도씩 높았습니다. 5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 중이라는 증거 자료로 받아들여집니다. 계속되는 고온 가뭄으로 태국의 올해 쌀 생산량은 500만 톤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제 쌀값이 40% 이상 급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가뭄이 작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이른바 꼬리 위험이 될 것이라고 미국 시티그룹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흑인 교회에서 총을 쏴 흑인 9명을 살해한 백인 청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흑인에 대한 증오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로 붙잡힌 21살 백인 청년 딜런 로프. 경찰 조사에서 인종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고 미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일단 딜런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증오 범죄를 저지른 정확한 동기 파악에 나섰습니다. We will serve justice. My mission is to bring justice for this community. And especially for the victims in this case. 미국 법무부도 이번 사건이 테러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딜런은 오늘 비디오 화면을 통해 법정에 섰고 희생자 가족들의 진술도 이루어졌습니다. I would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ould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사건이 일어난 찰스턴은 지난 4월 백인 경찰이 흑인을 등 뒤에서 총으로 쏴 숨지게 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곳입니다. 아직까지 시위나 소요 움직임은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인종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테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했습니다. 소니 해킹을 둘러싸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테러 상황을 분석한 미 국무부의 테러 보고서입니다. 이란과 수단 등 4나라가 테러 지원국에 포함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한 해 동안 테러 공격은 30%나 증가했고 이들 나라들의 지원이 한몫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increase in total fatalities was in part a result of certain attacks that were exceptionally lethal. 이번 발표에서 북한은 또다시 제외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북한이 지원한 테러 활동은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소니 해킹 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왔지만 미국 정부가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미 국무부는 대신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 등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며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는 테러 방지 관련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으며 한국이 테러 위협에도 직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일본 자동차 도요타의 첫 여성 임원이 마약 밀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한편 펜실베니아주에서 만들어진 지 100년이 넘는 다리가 보수공사 중에 무너져 인부 3명이 다쳤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일본 자동차 도요타의 미국인 여성 임원 줄리 햄프 상무가 국제 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한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8일 미국에서 발송돼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우편 소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옥시코돈 성분의 알약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햄프 상무는 지난 4월 일본 도요타 본사에서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던 인부들이 갑자기 땅 밑으로 푹 꺼집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만들어진 지 100년 넘은 다리가 보수공사 중에 무너져 인부 3명이 다쳤습니다. 연일 폭우가 쏟아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칭수이강에서 배 한 척이 다리 기둥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배는 불어난 강물에 휩쓸려 방향을 잃고 떠내려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 지역의 한 주택가 지붕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비행기 기체 하단에 붙어 입국하려다 떨어져 죽은 밀항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출발해 런던 히스로 공항에 착륙한 비행기 기체 하단에 매달려 있는 남성을 포착하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옵션 만기와 그리스 우려에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08원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